지금 경기에서 제일 좋은 데가 과천과 판교예요. 가장 고민하실 것 같은 서울과 경기도의 선택 기준이에요. 본격적으로 수도권 1, 2, 3군입니다. 과천은 저는 1, 2군 사이에 있다고 보고, 판교도 한 1, 2 사이에 있다고 보고, 분당과 위례가 2, 3군 사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의 가격은 16.3억, 6.9억, 그 다음에 84는 22.5에 9.5입니다. 과천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입지고, 여기가 바로 서초잖아요.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애들보다는 이 친구가 나은 거예요. 실제로 과천 별양동에서요, 법조타운 지나가지고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25분이면 들어가거든요. 강남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분 내외로 걸리거든요. 용산이나 과천이나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과천은 직장과 교통 측면에서 상당히 가깝다고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갑자기 자연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뭐 공기 타령하고, 그래서 약수터 가가지고 막 앞뒤로 막 손 막 이거 하고, 막 뒤에서 막 등 이거 하고, 나무에 막 그런 환경이 갖춰진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 거기가 과천입니다. 왜냐면 거기 앞에 산이 그냥 슈르 3층인가 그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산이 딱 보이거든요. 그걸 딱 바라보면서 아, 여기 아재들 진짜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천은 오래된 상급지기 때문에 학군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학군가가 많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광주형 같은 느낌이랄까요? 학군도 나름 갖춰져 있고, 1군은 이 네 가지가 다 있거나 하나 정도만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군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천도 사실 크게 빠지는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 13.5억, 6.4억, 18.6, 8.8입니다. 판교는 뭐 직장, 교통, 환경, 환군이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보기는 해야 돼요. 판교라는 직장도 있고, 사실 강남으로서의 전국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강남 3구처럼 뚜렷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환경 굉장히 좋고, 판교 학군 좋습니다. 낙생고라든지 이런 데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로도 꽤 여러 번 기록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 학군 선호도는 분당과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판교는 사실 요 네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판교랑 붙어 있는데 따로 나눴어요. 따로 나눈 이유는 실제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매매가의 차이도 있지만 이 전세가의 차이도 꽤나 있다. 과천과 전세가 차이를 보십시오. 확연하게 나는 거죠. 과천과 판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들의 선호도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당이 지금 10.7, 5억, 84 같은 경우에 14.7, 6.9억인데요. 과천 판교를 너무 칭찬해서 그렇지 분당은 경기도 최상급지가 확실하고요. 분당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입지 독점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 그게 가장 분당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위례만 해도 입지 독점성이 좀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북위례도 있고요. 조금 위에 가면 가밀도 있고, 남쪽에도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축이 들어오면 조금씩 선호도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분당은 그런 요소가 거의 없어요. 분당은 이미 다 아파트가 차 있기도 하고, 분당이 확장해서 판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분당 안에는 되게 공고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의 선호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당은 오히려 선도지구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는 분당이 재건축되면은 판교에 또 싸대기를 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분당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기도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 9.6, 4.9, 그 다음에 84는 13.2, 전세는 6.8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균적인 가격은 분당에 살짝 밀리는 걸로 보이지만 위례는 분당에 비해서는 편차는 되게 작잖아요. 아파트들이 되게 균질하니까. 위신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램선도 되고 있고, 저는 위례는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땅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음 장에도 위례는 좋은 지역으로 선호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4군으로 가보겠습니다. 4군은 구성남, 수지, 광명, 평촌, 하남, 구리, 광교, 동탄인데요. 일단 구성남부터 보면은 구성남 5구가 24평이 7.6억, 4.2억입니다. 그리고 84가 10.4, 5.8이죠. 여기 보면은 1, 2, 3구가 비교해서는 확실히 한 칸 밑으로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장 교통이 막바로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판교를 올 수도 있고 강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잠실도 가깝기 때문에 저는 신혼부부 살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을 생각을 하고, 환경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구는 사실
여기는 없죠. 이 수도권 4군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가 어느 정도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성남은 교통이 좀 좋은 거고 환경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신축이 들어오면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되게 쾌적하고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지 24평에 5.7억이고요. 전세가 3.6억, 84 매매가 7.8억, 5억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수지 9 평균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성남보다는 매매 전세 모두 좀 싼 걸 볼 수 있고, 다만 이거를 풍덕천이나 성복이나 자르면 구성남 못지않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는 있겠죠. 수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도 택지라서 나쁘지 않고, 학군도 나름 탄탄한 학군이 있고, 교통은 신분당선을 유지해서 상당히 쾌적한 강남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광명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평균 가격이 6.3억, 전세가 3.3억, 84 매매가 8.6억, 전세가 4.5억입니다. 광명이 분당에서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 있죠. 무지개마을, 평촌에서 좋은 지역들 비교를 하면 비교되는 지역들보다 크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가격이 좀 비쌌다. 약간 구리 같은 느낌이긴 해요. 구리와 광명이 그런 느낌이 나는 도시고, 그런 도시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높아요. 매매가가 높으니까 매정 가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좋아요. 직장 교통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7호선 타면 금방 갑니다. 1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갔고, 요 환경이 조금 빠지는 거, 요즘 신축들은 다 평지에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광명 하면 또 언덕이 떠오르긴 하니까요. 학군도 나름 철산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광명에 선호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안구 평촌입니다. 6.6억, 3.8억, 84 매매는 9.1에 5.3입니다. 광명보다 전세가 확연하게 높고요. 매매는 그것보다 덜 높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평촌에 살기가 정말 좋은가 보다. 근데 광명의 가격이 비싸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평촌은 교통은 강남 1시간 안쪽이고, 환경, 특히 분당 다음 가는 학군이 가장 평촌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남, 강동구의 배후 지역이고요. 가격이 7.2억, 전세 4.3억, 매매 9.9, 다음에 전세 5.9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치는 구성남이 더 좋은데 하남은 살기가 좋은 느낌. 여기는 언덕이지만 가깝고, 여기는 평지지만 조금 멀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구성남과 하남이 좀 투자적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겹치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남 가보시면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성장하는 택지, 생명력이 되게 길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꽤 의미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도 꽤나 매정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가면 좋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3호선 뚫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이 지금부터 7년 이후여가지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용산을 온 게 2018년에 신분당선이 용산에 뚫린다는 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어디 있죠? 신사에서 멈춰 있습니다. 계획상 7년이 정확하게 밀렸기 때문에 지금 하남에 3호선이 들어온다? 굉장히 좋은 게 될 거라고 보지만, 계획이 32년이면 그러면 언제 들어오는 거지? 그거는 또 우리 정부의 추진력에 맞게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리입니다. 구리. 매매가 5.6억, 전세 3.6억, 7.7, 전세 4.9입니다. 가성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8호선 연장되면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구리가 잠실에서 가까운데 왜 하남보다 낮을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네, 환경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택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구리가 땅은 좋고 8호선도 연장이 됐고 잠실에서 가깝지만, 문제는 신축이 군데군데 들어오고 있잖아요. 구리 힐스나 한양 수자인도 있고 지금도 아파트 거기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아직 유흥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비균질하다는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나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쾌적해, 이런 느낌 덜 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리가 투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전세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럼 전세가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가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자는 그런 걸 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교 7.6억, 4.5억, 84 같은 경우에 10.5억에 6.1억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5구 매매가 5.3, 전세 3억, 그리고 84, 7.3, 전세 4.2입니다. 1동탄, 2동탄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이 낮은 거지, 2동탄으로만 보고, 그리고 또 호수공원 근처나 동탄역 부근만 보면은 광교에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세를 보여주죠. 사실 광교, 동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를 가지고 서울과 단독 비교를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초보 때는 사실 광교의 시세가 분출할 때
판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기가 너무 오버슈팅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세가 7년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굉장히 선호가 몰리고 그 시세는 서울의 상급지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지역들 더불어 송도까지 포함하면요, 요 세 군데는 지역 안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천에서 송도인 거고, 남부 수도권에서는 광교랑 동탄인 거고, 대구에서는 수성구인 거고, 뭐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초보 투자자일 때는 이 수도권에는 무조건 서울이 제일 비싸야만 해 라는 그런 당위적인 생각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역 도시의 대장으로서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5군입니다. 송도 5.1억, 2.7억, 7.1억, 3.8억입니다. 전세가 굉장히 낮죠. 입주가 몰려 있고요. 109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가 꽤 됐어요. 20년이 다 돼가는 택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생각하면은 전세가 평균이 낮은 것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송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도시의 인천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심지어는 부천의 일부와 시흥, 안산의 일부까지도 이 송도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 4.4억, 2.9억, 그다음에 6억이랑 4억이에요. 걔만 보면 제일 좋은 곳에 가깝죠. 여기보다도 더 적으니까요. 왜 투자자의 성지인지 알 수 있고, 부천이 좋은 건 뭐냐면 서울 출퇴근도 되지만 부천의 일부분은 인천 일자리도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한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왜 단점이냐?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그 수요, 여기서 출퇴근하는 그 수요가 부천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은 늘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군포와 고양과 비교해서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이 부천이 지리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천은 서울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울과 인천에서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평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좀 덜한 그런 것도 있겠죠. 고양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일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덕양구의 입지 변화를 설명드리려고 고양을 바꿨습니다. 고양은 사실 부천보다는 가격이 조금씩 낮아요. 3.9, 2.7, 5.4, 3.8인데 고양은 원래는 일산 신도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GTX가 들어오고 나서 요 덕양구가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도 들어오면서 이게 원래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까웠지만 일산의 기본적인 선호도 요소는 환경과 학군이잖아요. 백마학군, 주역, 뭐 이런 일산 학원가가 주요 선호 요소고요. 또 하나 일산 호수공원이 선호 요소였는데 이제 새롭게 GTX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창릉이 서울에 가깝다는 지리적 요소 플러스 교통 요소까지 더 더해지면서 지금은 일산 동구와 서구와의 시세를 역전했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덕양에서 돈 모으면 신도시로 다 들어갔거든요. 일산 쪽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기에 삼송이나 지추 그쪽으로 이어지는 신축 라인도 있고요. 도래울 역시 신축이고, 그 도래울이 창릉이랑 연결되면서 창릉역이라는 GTX역도 있고 대곡도 있고, 과거 화정에서 비롯되는 덕양구가 아니라 창릉 신도시 플러스 알파로서의 덕양구가 지금 더 선호를 받고 있고 가격이 이미 역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양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일산 같은 경우엔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GTX 라인인 킨텍스역 주변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거주로 내가 거기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만은 굳이? 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보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실제 시세에서도 고양보다 좋죠. 5구가 4.4, 전세가 2.8, 매매가 6.0, 전세가 3.8인데 3본 동을 기준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팩터들에 비해서 균질한 지역의 평균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낮아요. 3본의 형은 평촌인데 평촌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새거가 막 들어오니까 3본은 거기서 선호를 더 뺏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되게 눌려있고 전세도 눌려있는데, 그럼 이게 싼 거냐? 싼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밀렸다는 측면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전작이나 지지난장에 보여줬었던 그때의 3본
선호도는 이 주변에 신축이 많지 않았을 때 3번이 받았던 선호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여기로 들어오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싸면은 잃지는 않기 때문에 더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전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지난장에 보여줬었던 그런 선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정리하면 경기 전체 평균이 상당히 낮은 이유는 제가 지금 언급한 지역들은 경기도에서 무조건 평균 이상 지역들이에요. 다 실거주도 추천드리고 투자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것보단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4군과 5군 부분은 투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군과 5군이 상당히 붙어있다. 여기는 지금 가격이 올랐죠. 10억 차이 나요? 2억 차이 나죠? 갑자기 여기서 3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싸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실 것 같은 부분을 가져왔는데, 서울과 경기도의 선택 기준이에요. 두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이리버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레미안 슈르, 현재 가격입니다. 하이리버는 신금호역 옆에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역세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언덕이에요. 언덕.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사진상에서 그걸로 나오지 않는 게 억울할 정도입니다. 단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잘 돼 있고 평탄화돼 있는 2012년식인데 나름 아파트가 깔끔하고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슈르는 경부 과천청사역에서 충분히 걸어올 수 있습니다. 레미안 슈르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거 보면은 또 정신 못 차립니다. 또 여기. 가도 끝이 없어. 아파트가 너무 균질하고 상가에 빽빽해요, 진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위버필드랑 같이 엮여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그야말로 신도시 느낌이 쫙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이렇게 가요. 거의 쌍둥이에 가까워요. 물론 슈리가 좀 더 잘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리버가 서울이니까 잘 쫓아 올라가죠. 둘 다 지금 사실 전구로 넘었어요. 근데 매매가가 똑같은 거 대비해서 전세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는 5억인데 얘는 6, 7억에 가까워요. 내가 하이리버라면 서러울 지경이야. 나 언덕에 있는 거 맞아. 하지만 나 레미안이야. 언덕에 있지만 평탄은 잘 돼서 올라오기만 하면 몰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나 서울인데? 근데 오랫동안 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다. 수도권과 서울을 고민할 때 실거주하기에 좋다면 선택 가능해요. 단 지금 좋다고 해서 10년 뒤에도 좋을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슈류가 나쁘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투자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의 투자금 현저히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슈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적으로도. 왜?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세가가 훨씬 높으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고, 적은 투자금이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높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비슷한 매매가면 무조건 투자금이 훨씬 적어야 돼요. 같은 투자금이면 오히려 서울이 나은 거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매매가가 같을 때 전세가가 높은 걸 해야 투자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가가 같은 거라고 하면 경기도가 전세가가 높고 투자금이 적어야, 그래야만 경기도에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왜? 경기도는 대체가 많이 되니까. 슈르만 하더라도 걔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슈르가 그때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아니면 다 주공이었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옆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선호도도 잃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투자할 때 서울에 비해서 투자금을 적게 들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수익률은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판단 기준은 지금 선호도도 유지될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평가 첫걸음, 군계는 확실히 익히기. 끝!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PD님께서 헛소리를 다 잘라가지고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걸로 보셔도 괜찮아요. 헛소리가 백미라고요? 헛소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조금 서운하네. 그럴 거면은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